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송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신 패요니어 그리고 무역협회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마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가정하건대 굉장히 많은 수의 참석자 분들이 현재 이제 기업에서 혹은 개인으로서 제조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제조를 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판매를 하실 제품이 있으신데 이러한 제품들을 어떻게 판매를 할지에 대한 유통 활로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매 활로를 늘리시는 거,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관통하는 것은 아마 고객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 고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 고객을 근간으로 사업을 영위하시고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고 그러한 트렌드 안에서 우리의 고객이 어느 부분에서 많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좌측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소매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소매 시장의 성장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전통 무역, 즉,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의 이제 전통 무역으로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2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기 시작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2015년을 기점으로는 마이너스 14%의 역신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 무역의 트렌드와 그리고 내수 시장의 트렌드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 온라인과 글로벌 시장의 양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도식을 보시면은 2016년도에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약 8%, 8에서 9% 수준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뒤인 2020년도에는 이 수치가 15.7%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이마케터라는 외부 조사기관이 추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미 전 세계 7위 이커머스 시작인 한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된 소매 거래액의 20% 이상이 이미 이커머스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우측 하단의 그래프를 설명을 좀 드리면 우측 하단의 그래프가 이제 이러한 변화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는 전체 소매 시장 이커머스를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막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가 간의 거래, 다시 말해서 이커머스이기는 한데 한국에서 거래되는 이커머스의 거래량이 아니라 한국에서 미국, 한국에서 일본, 한국에서 유럽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의미를 합니다. 이커머스의 성장세는 굉장히 꾸준한데 그 성장세 안에서도 국가를 넘나드는 전통무역에 대입하면은 일종의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수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시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시거나 내 제품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이 글로벌과 온라인이라는 이 패러다임은 사실은 이제는 고려하시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취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 키워드, 글로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시장의 어떤 키워드를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는데 아마도 아마존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신다는 것은 13개 마켓플레이스를 아마존이 보유를 하고 있지만 13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 세계 197개 국가에 약 3억 명 이상의 유효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를 하고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효 고객이라고 하면 직전 12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고객들, 유효 고객을 저희는 의미를 하고요. 이 3억 명의 고객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약 1억 명 이상의 유료 고객, 다시 말해서 아마존에서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1년에 129.99불을 내는 유료 고객, 충성 고객을 포함하는 그러한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마 아마존은 B2C 플랫폼이라고만 알고 계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B2C가 굉장히 B2C에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맞고요. 하지만 아마존에는 아마존 비즈니스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B2B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B2B 사이트에 B2B 바이어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바이어는 100만이 이미 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B2C 고객 뿐만이 아니라 100만 명이 넘는 B2B 고객들도 나의 고객으로서 삼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정말 방대한 고객풀, 전 세계 197개 국가에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아마도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아마도 배송일 겁니다. 배송도 전 세계로의 배송인 거죠. 이러한 배송에 대한 어떤 페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심으로써 단숨에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FBA, 즉 Fulfillment by Amazon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 물류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판매하시면 전 세계에 이미 175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175개 물류 창고 안에서도 일본에서는 총 15개 이상의 물류 창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7개 국가에 총 30개 이상의 물류 창고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판매를 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물류센터가 없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아마존의 물류센터를 활용하심으로써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만 내 제품을 전 세계 197개국에 있는 3억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존이 이미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 FBA 물류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175개 이상의 물류센터로 내 제품을 보내놓으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제품을 패킹하고 진열하고 1년에 129.99불을 내는 1억 명 이상의 유료 고객, 그리고 3억 명 이상의 유효 고객들에게 내 제품을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하고요. 그리고 배송과 관련된 CS도 FBA가 대신하게 되고요. 물론 영어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반품 처리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아마존이 다 처리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말 핵심 역량, 제품을 제조하시고 마케팅하시고, 유통사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판매할 건지에 대한 제품 큐레이션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제품을 미국에 혹은 유럽에 혹은 전 세계 FBA 창고로 제품을 보내놓으시기만 하면 그 이후의 오퍼레이션은 아마존이 다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FBA, 제가 오늘 만약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에서 약 1시간
반 이상을 저는 FBA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FBA는 특히 글로벌 셀러는 말이죠. FBA는 옵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피처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We have online marketplaces in some of the world's fastest growing e-commerce economies and the services and tools to help you be successful in the global marketplace. Once you've decided on the marketplaces where you want to sell, you can use our Fulfillment by Amazon program. With Fulfillment by Amazon, we handle the picking, packing, and shipping of all your products, so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responding to customers' inquiries or handling product returns or exchanges. Keep growing your international business with Amazon. 영상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아마존의 FBA 서비스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글로벌 셀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내 제품을 미국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로 보내놓으시기만 하면 프라임 회원, 즉 유료 회원들에게 이틀 안에 제품을 무료 배송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셀러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배송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셀러에게는 당연히 이 FBA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는데요. 아마존은 크게 두 가지의 판매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이 직접 제품을 바이아웃해서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처럼 직접 내가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제품을 리스팅하고 판매를 하는 외부 셀러로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2015년의 데이터를 근거로 전체 매출의 약 51%가 외부 셀러,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고 직접 리스팅하고 판매하는 외부 셀러로부터 발생이 됐습니다. 이 숫자는 최근 약 3,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50%를 훨씬 더 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 51%라는 외부 셀러의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51%의 숫자의 약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크로스 보더 비즈니스, 다시 말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셀러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발생된 아마존 글로벌 셀러의 매출, 그러니까 이 국경을 넘나드는 셀러들의 매출이 전년도, 직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셀러,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셀러,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글로벌 셀러분들이 만들어내시는 매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글로벌 셀러를 위한 지원, 한국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셀러의 성공적인 사례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분들, 그리고 유통사, 그리고 개인 셀러분들을 위해서 그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새롭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오늘 유럽과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럽의 계정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시면 유럽의 이커머스 순위를
독보적으로 1위 자리를 가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독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한 개 계정만으로 제품을 판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유럽 내 국가는 총 28개가 되죠. 이 다양한 국가에 내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똑같겠죠. 이제 FBA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아마존은 FBA가 굉장히 물류 처리 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유럽은 이 FBA의 어떤 서비스가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를테면 유럽 내 한 개 국가의 제품을 보내놓으시면 그 국가에서 앞서 보여드린 28개 국가로 제품 배송을 대신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영위를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고 훨씬 더 내가 어떤 특정 국가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생긴다면 MCI 혹은 팬 유럽 FBA라는 더 고도화된 FBA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은 FBA지만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신다는 것은 훨씬 더 고도화된 FBA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본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유사한 인터넷 보급률과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률을 바탕으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유럽이 아니라 일본에서 더 잘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본의 어떤 그런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진출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요. FBA가 아마존 사업의 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존은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는 제품이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 중에 일부는 또 당일 배송을 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저만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어제 저녁 10시 반에 제품을 주문하고 아침 5시에 문을 열었더니 이미 집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 미국의 저 웨스트사이드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의 특정 지역까지 비행기로 약 6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비행기로 6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그 거리를 이틀 안에 무료 배송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죠.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 미국에서도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국가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배송받을 수 있는 익스프레스 FBA 서비스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BA를 활용하실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일본에서는 이미 취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징을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어떤 그 지리적인 장점 그리고 문화적인 유사성의 장점을 활용해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일본 시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이신다면은 일본 시장을 먼저 시작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존이 페어니어와 처음으로 입점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지금 자리에 이미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지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요. 설문조사지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이 포럼장 바깥에 아마존 부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한 입점 지원 컨설팅과 더불어서 페어니어에서 수수료 지원을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셀러분들에게 에만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서베이가 지금 자리에 없으시다면 꼭 부스로 돌아가셔서 서베이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조로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마존에서는 데이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매일매일이 첫날인 것처럼 혁신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이 새로운 어떤 사업의 도약을 만들어내시는 첫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